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6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 선진국 탈락 눈앞 2022년은 브레이크의 고비입니다. 연일 쓴소리 칼럼을 쏟아내고 있는 노구치 유키오 씨인데요. 이번에는 일본이 곧 선진국에서 탈락한다며 마지막 기회인 금년을 놓치지 말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군요. 그런 주장의 내용과 근거, 진중한 반응을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반세기 선진국 시대의 끝, 계속 낮아지는 1인당 GDP. 일본은 OECD의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이제 이 수준을 밑돌게 되려는 상황이다.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와 같은 상황. 선진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예를 들어 IMF는 1인당 GDP 및 수출 품목의 다양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를 고려해 40개 국가를 선진국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그 기준에서 24위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위가 내려가도 아직 당분간은 선진국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 표현은 주의해서 써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것이다. 도표를 보면 일본의 그래프는 1995년경을 축으로 하여 거의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와 정확히 대칭의 위치에 있던 것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의 시기다. 일본은 1964년 OECD에 가입했지만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시기는 고도 성장의 결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직후였다. 1968년도 경제백서의 제목은 선진국의 길이었다. 도표를 봐도 일본이 급성장해 OECD 평균 라인에 가까워져 앞질러간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1973년에 미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약 1.7배였다. 미국에 가면 그 풍요에 압도당했다. 또한 197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10.4%로 일본 101.3%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2030년경에는 OECD 평균의 절반으로 1995년을 축으로 좌우 대칭이 계속되어 간다면 일본은 향후 OECD 평균을 밑돌아 2030년경에는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반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즉 일본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덧붙여 한국의 지수는 이 그래프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다. 탈락 눈앞인데 위기감이 없다. 만일 앞으로의 사태가 그때의 대칭형으로 일어난다면 지금부터 8, 9년 후, 즉 2030년경에 일본이 OECD에서 탈퇴하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의 의식은 1960년대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일본 경제가 외국 자본에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지금 일본은 반대의 의미에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은 IT 혁명으로 하강 멈춰. 미국은 1995년경까지 하락을 계속했으나 그 근처에서 멈췄고 그 후 상승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IT 혁명으로 이뤄낸 것이다. 1980년경 미국 경제력의 저하는 역사적 필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결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 위상을 만회하려면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0년에서 2020년 1인당 GDP 증가율은 OECD 평균이 1.09배인데 비해 일본은 0.89배다. 2000년에서 2020년에는 OECD 평균이 1.66배인데 비해 일본은 1.03배다.
이 경향을 역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도표에 나타난 일본의 좌우대칭 도형처럼 다시 선진국에서 탈락하게 된다. 2022년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할 것이다. 정말로 엄청 노력한 일부의 엔지니어 등이 버텨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전체가 정말 무기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좋으면 남의 일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사람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자유입니다만 이걸 해내면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든가 모두의 생활이 편리해진다와 같은 것이 없으면 일에 활력이 붙거나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원천은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의 활동 범위는 일본 국내뿐, 더 말하자면 여행 이외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정도지. 도쿄 사람은 지방의 모습 따위는 알 리가 없을 테고 설날에 조부모님이 사시는 킨키 지방의 시골에 갔었는데 동남아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없다. 현지의 중학교는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았다. 정말 자기만 이득을 보면 된다는 사람들이 된 것 같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으로 생활을 지탱하는 사람이 반반이 될 것 같다. 내가 학창시절이었던 20년 정도 전에는 아직 일본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미래가 없다고 느껴진다. 쇼와 시대의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를 장시간 혹사시켰다. 어떻게 보면 도핑을 해서 경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일본 상황이 본래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이 60에서 80년대의 일본의 경제 성장은 인구 보너스, 즉 풍부한 생산 연령 인구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거시 경제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즉 일본이 선진국이 된 최대의 원인은 선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구 구성과 세계적으로 봐도 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진입 후 가장 강했던 90년대조차 당시 불황에 허덕이던 영국보다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일본 경제가 계속 저렴한 제품을 만들므로써 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쓰여 있듯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2000년대 IT 혁명으로 노동 생산성을 크게 높였지만 일본은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입지를 올바르게 다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정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애초에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는 사람이 톱이 되어 말만 늘어놓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 미지근한 물에 잠겨버리면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은 것이다. 리셋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진정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노구치 교수의 쓴소리가 정말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군요.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지는 다른 문제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